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두 분 후보자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여기 상임위 회의장으로 오실 때 어디로 통해서 오셨습니까? 정문으로 오셨습니까? 오전에 말씀. 네. 정문으로 올 때 뭐 보이는 거 없었습니까? 오전에는 없었는데 오후에는 밑으로 지하로 와가지고요. 못 봤습니다. 오전에 없었을까요?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용해인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4개 정당이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관 앞에서. 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8일째. 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선거 사무를 담당하고 선거제도 관련돼서 업무를 하는 선관위 후보께서 그걸 모르십니까? 인사청문회 하면서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실무자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18일째 농성 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오늘은 삼보일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섭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윤광일 후보님, 제가 인사 말씀 3페이지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분이 지역 선거 관리에 있어서 정치 경쟁의 공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선거 제도와 선거 관리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민주주의 기본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저는 그러면 소수 정당들이 얘기하는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관심이 많겠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모른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지금 30년이 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 해서 했는데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한계도 지금 노정하고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볼게요. 무투표 당선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기초의원 단계에서는 많은 네, 것 같습니다. 아니요. 기초의원이 광역도 많아요. 광역도, 네, 네. 전체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해서 489명이에요. 당선자 비율로 치면 12.5%입니다. 이거 선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있고 지방자치의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 자치권은 저는 주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표도 없이 당선되는 의원들이 있고 그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정당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거나 아니면 눈치를 보거나 지금 지방의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민주적으로 견지하고 견인해야 될 지방의회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PPT 한번 보실게요. 예, 넘겨주시고요. 무투표 당선 볼게요. 지금 서울시 양천구만 해도 기초 지역구에서 16명을 뽑는데 14명이 무투표 당선됐어요. 이거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천구 구민들은 투표도 없이 지방의원들을 강제적으로 선출한 거예요. 본인들은 투표도 안 했는데. 왜 그럴까요? 양천구는 다 2인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공천해서 그분들만 당선된 거예요. 무투표로. 저는 이것을 저는 선출직 공직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임명직이지. 서울시 송파구도 볼게요. 여기도 23명 중에 13명이 무투표 57%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선관위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만 선거 관리를 관장하는 선관위에서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그 어떤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제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놓고서는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무투표 당선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당선하는 방식을 바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후보자님, 예, 그러니까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면 됩니다. 3, 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 정당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한꺼번에 저는 바뀔 거라 생각 안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더라도 이번에는 성과가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도가 계속 안 차게 되면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다양한 얼굴을 한 지방의회여야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고 견제와 균형을 할 거 아닙니까?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의장까지 상임위원장까지 한 정당이면 이게 제대로 견제와 균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지방 자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지방 자치의 저는 재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헌법적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저도 그 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선출자의 정당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지금 자치의 또 하나의 문제는 최악의 불비례성이에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63%의 득표율로 95.74%의 의석을 차지했어요. 거의 100%. 그리고 반면에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48.81%의 득표율로 87.23%의 의석수를 차지합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제도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 그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우리 후보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선관위원이 만약에 나중에 임명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불비례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 때 임박해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주 먼저 이 의제를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는 걸로 합시다. 네, 1분만 더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고 해서 당장 저희가 바꿀 수는 없을 거다. 바꾼다고 해도 그 양당 독점 비율이 비슷해질 거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의 연도에는. 그래서 미리 제도를 고쳐놓고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포함해서 저는 이제 불비례성을 낮추는 방향에 있어서는 정원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제도들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논의를 임박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년이 시행이 됐고 좀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한계를 지금 노정시키고 있고 제대로 된 주민 주권이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 개선의 문제를 우리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제도를 고치고 다음 선거에서 적용하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